14페이지. 확률 변수.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의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 라지 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확률 변수 처음 듣는 말이죠. 확률을 갖는 변수다 해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값을 갖는 변수다 해서 확률 변수인데, 봐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 이게 핵심이거든.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 왜 이게 핵심이냐?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 있잖아. 그게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잖아. 어떤 시행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으면 숫자겠지만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이 숫자죠. 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숫자니까. 근데 그런 시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라고 하거나 뭐 등등, 뭐 공을 뽑는다, 뭐 색깔 있는 공 있잖아요. 뭐 빨주노초 파란보 공이 있는데 거기서 주머니에서 공을 뽑았다 다시 넣었다 뽑았다 다시 넣었다 하는 시행, 뭐 이런 걸 하면은 그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을 봤을 때 각 원소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뭐 동전 두 개를 던졌다 하면은 표본 공간이 앞 뒤 앞 뒤 이런 애들일 거고, 그지? 뭐 공을 뽑는다, 서로 색깔이 다른 공을 뽑는다 하면 표본 공간이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일 거고,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지. 숫자는 숫자인데 한 개의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하면은 표본 공간이 어떤 애들이 될 거? 순서상이 될 거. 1,1, 1,2, 1,3 이런 애들이 표본 공간이 있을 거 아니? 근데 그런 표본 공간의 S의 각 원소를 어떤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야. 걔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그러면 대응시키려면 나름 규칙성이 있어야 돼.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예시를 보면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에서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 하면 표본 공간 S는 요거이다 라고 했어. 근데 이때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면 이게 일종의 규칙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표본 공간에다가 어떤 규칙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규칙에 의해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하나의 숫자에 대응되도록 했어. 띵, 띵, 띵. 봐봐. HH는 분명히 숫자가 아닙니다. HT나 TH도 분명히 숫자가 아니죠. 근데 동전의 앞면에 나오는 횟수라는 규칙을 부여해서 하나의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그지? 물론 이 HT, TH가 둘 다 1에 대응되고 TT가 0에 대응되고, 그러니까 꼭 하나의 표본 공간의 원소가, 그러니까 뭐라 하지? 1대1 대응은 필요는 없고 어쨌든 대응만 시켜주면 됩니다. 함수로서 대응만 시켜주면 돼. 함수라는 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있는 어떤 숫자에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의 원소는 이쪽에서 하나의 숫자랑 대응이 된다. 여기서 두 개로 이렇게 대응 안 되고 이런 일 없고, 그러니까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시키면 이 대응시킨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봐봐. 그러니까 이 대응시킨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조금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여기 있는 이 변수들 있지.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얘네들만을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확률 변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 그게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대응 관계 자체를, 이 대응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 x의 값들을 지칭할 때 확률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해돼? 이 뜻이 이해가 됩니까? 확률 변수의 뜻.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의 단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얘로 나타낸대요.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의 각 값 있잖아. 이거 2, 1, 0 얘네들을 어떤 확률 값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변수들이 각각이 확률을 가질 수 있어서 얘네 이름이 확률 변수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을 거야? 2라는 애가 나올 확률인데 2라는 애가 나올 확률은 이 표본 공간상에서 2에 대응될 수 있는 애들의 개수야. 그럼 표본 공간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2에 대응될 수 있는 게 하나잖아. 그래서 2가 4분의 1이라는 확률에 대응되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여기 1이 될 수 있는 애가 몇 개? 2개야. 그럼 4개 중에서 1이 될 수 있는 애 2개. 그냥 4분의 2, 2분의 1. 1이 2분의 1에 대응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예시 하나 더 만들어 보자. 자, 만약에 시행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이야. 자,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럼 표본 공간에 뭐가 있을까? 그냥 몇 개라도 불러봐. 1,1도 있고 1,2도 있을 거고 뭐 1,3도 있을 거고 뭐 2,3 뭐 2,4 이런 애들이 막 있겠죠. 몇 가지? 6,6까지 총 몇 개? 36개가 있을 거. 그치? 근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를 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 확률 변수를 만들 거거든.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얘네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 하나가 돼야 돼. 뭘로 할까?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뭐야? 2개 중에 앞에 나오는 2개 중에 앞에 나온 숫자?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또 2개 중에 앞에 나온 숫자? 그러니까 근데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면 원래는 그 순서가 없긴 한데. 그지?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서 그걸 똑같이 맞춰주려고 순서를 의미로 부여한 거잖아. 좀 다른 거, 다른 규칙성. 그것도 되긴 되는데 다른 규칙성. 두 숫자 합? 두 눈의 합. 두 눈의 합이라는 규칙성을 부여하자. 두 눈의 합.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을까?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쭉쭉쭉쭉 해서 몇 가지 돼? 최대 12까지 되는 거겠죠. 12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을 여기 어딘가에 이 x의 확률 변수에다가 대응시킬 수 있어. 그러면 뭐 1,1은 2에 대응되고 1,2는 3에 대응될 거고 1,3은 4에 대응될 거고 2,3은 5에 대응될 거고 2,4는 6에 대응되겠죠. 이런 식으로 6,1은 뭐 12에 대응되고. 그럼 얘네가 뭐다?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이 하나의 실수에 대응되는 이 함수, 얘를 뭐로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는 단어는 이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숫자들만 칭할 수도 있다. 두 개의 의미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나는 원래 뜻은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전체를 확률 변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지만 가끔씩 그 사용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냥 쟤네들 미지수만 이 x에 있는 그냥 집합 안에 있는 변수들 이 값들만 칭할 때도 있더라고. 뉘앙스상. 그래서 어쨌든 의미상 얘가 확률 변수다. 그리고 얘가
확률 변수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얘네들이 각각 어딘가에 대응이 되는데 어딘가에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이 변수 각각이 이 값을 가질 확률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px는 x 확률값 한번 계산해 보자. 자, 2가 나올 두 눈의 합이 2가 나올 확률은 몇이게? 36분의 1. 여기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36개겠죠. 그 중에서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1밖에 없을 거 아니. 그럼 뭐 2가 36분의 1이 되고 뭐 3은 3이 되려면 1,2 아니면 2,1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여기 2,1이 있어서 2,1이 있어도 얘도 2에다가 대응될 거 이란다. 3에다가 대응될 거 아니. 그지? 그럼 뭐 3은 36분의 2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일부러 약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뭐 1,3도 되고 3,1도 되고 또 뭐 있을까? 2,2도 되고 더 없겠죠? 그러면 얘는 36분의 3에 대응 되겠죠? 5가 되려면 2,3, 3,2, 1,4, 4,1 36분의 4 대응 될 거고 6은 1,5, 5,1, 2,4, 4,2, 3,3, 3,3 5개. 그러면 36분의 5. 뭐 등등등등 있고 뭐 12는 어디에 대응될 거? 36분의 1에 대응될 거. 이해돼?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응된단 말이야. 이 확률 변수 값들이 확률에 대응이 될 거다. 각각의 확률을 갖는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자, 이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이 어떤 확률 값에 대응되는 이 함수, 이 대응되는 관계에 있죠. 얘를 이 대응을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지? 104페이지. 여기 보면 확률 분포라는 말도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에 대한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대응 관계도 실제로는 함수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하나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올 확률이 36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36분의 7일 수도 있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의 값은 변수 하나의 값은 하나의 확률과 대응이 될 거 아니? 그리고 모든 값이 대응될 확률이 존재하겠죠. 확률이 없으면 그건 확률이 몇인 거?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 확률 분포도 일종의 함수일 거예요. 이 대응 관계가.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뜻과 확률 변수라는 용어의 뜻과 확률 분포라는 용어의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봐 다시. 그 밑에 개념 어프로치도 읽어보세요. 혹시 소정이 방금 가셨어? 진짜 감기 많이 났어요. 자, 잠깐 앞에 보자. 이거 사실 누가 정리해주지 않는 개념인데 아까 얘가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이 어떤 확률에 대응되는 이 대응 관계, 그 자기 자신의 확률에 대응되는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표라고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요. 이 대응 관계를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대응 관계를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게 확률 분포표라고 불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x가 가질 수 있는 값 그리고 그 x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값 해서 이렇게 찍찍해서 이게 뭐부터 돼? 2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해서 띵띵띵띵 이렇게 될 거 아니? 그지? 그러면 2가 대응될 확률은 36분의 1 얘가 36분의 2 36분의 3 36분의 4 어떻게 다 하나씩 올라가냐? 36분의 5 그래서 점점 하면 여기 마지막이 12 그 다음에 여기가 36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되고 오케이? 응? 왜 이렇게 시원한 표정이야? 이해 안 돼? 해요. 이런 애를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 오케이? 그리고 뒤에 이거 확률 분포 성질 나왔다고? 확률 질량함수 성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이 36분의 1이 어떻게 결정된 거? 여기도 36분의 1이고 여기도 36분의 1이잖아. 이 36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지? 저기 처음에 이 36분의 1은 S의 전체 이 S의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전체 S인가? 표공간 S의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이 X가 2라는 값이 되는 경우의 개수 2라는 값이 될 이 두 눈의 합이라는 규칙성을 부여했을 때 그 확률 변수 값이 2라는 값이 되는 원소의 개수를 여기 분자에다가 올린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36분의 2도 3이라는 확률 변수 값이 나오도록 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해서 36분의 2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36분의 36이 되겠죠. 왜? 결국에는 이거 다 더하면 얘네가 다 어딘가에 대응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총 대응에 포함된 애들은 36개일 거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개수들을 다 합치면 마지막에 전체 개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1이어야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확률 변수에서 각각의 변수에 대응되는 그 확률값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될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봅시다. 105페이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혹시 이산이라는 말 들어반? 아니요. 이산이라는 말 안 들어반? 아닌데? 잠깐만. 그러네. 그런가? 안 들어봤겠구나. 하긴 이제 안 들어봤을 확률이 있죠. 이산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이산적 수, 연속적 수. 이게 이산이 흩어진다는 뜻이거든. 이산 아마 한자로 검색해봐봐. 둘 다 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둘 다 흩어진다는 뜻이 있어.
그 뭐냐 산 흩어진다는 의미의 산계성단 구상성단 상계성단 들어간 안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네? 중학교 과학에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나? 중학교 과학 때 구상성단 막 별과 은하 성운 막 이런 거 안 배워? 안 배운다고? 성우는 배웠는데 그건 너무. 야 지혜야 성운 배우면 성단은 당연히 배우지 뭔 소리야? 성단이요? 금시초문인데? 성단 아 나만 금시초문인가? 성단이란 말 진짜 안 들어봤다고. 내가 중학교 OT에서 찾으면 얼마 줄래? 들었어. 들어봤지? 성운을 배우면서 성단은 안 배울 리가 없잖아. 이거 두 개 세트인데. 듣고 잊었나 보다. 그 산계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또 산견이 익숙하네. 아무튼 이게 막 흩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아무튼 그때 그 산이요. 아휴. 아무튼 이산적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다는 뜻을 갖고 연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연속 이어진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산적수가 뭐냐면 이게 이게 좀 느낌을 갖기가 힘든데 일단 예시로 말해줄게. 얘는 자연수나 정수가 있어. 자연수가 뭔지 알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1에다가 1씩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자연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이 발생한 수다, 개수 셀 때 쓰는 수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자연수에다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0 하나 추가해주면 정수 되잖아. 그치? 이게 이산적 수는 뚝뚝 끊기는 수야. 1 다음 2 봐봐 1과 2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전체를 생각하면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데 1 다음에 2 다음에 3 뚝뚝 끊기는 거야. 이게 이산적인 수야. 그러면 연속적인 수는 뭐냐면 실수야 실수. 실수는 그 다음이 있어서 1 다음 숫자가 몇인데 실수에서 대답 못한다고. 그 왜 그래? 왜 대답 못해? 없어서 숫자가 아니야. 분명히 바로 다음에 숫자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숫자가 누구라고 확실하게 말하기엔 너무 숫자가 많아. 그리고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찾을 수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가까운 숫자를 찾을 수 있어. 야 1보다 큰데 1에 가장 가까운 수가 뭐니라고 해서 얘가 하나 딱 대답하잖아. 그럼 나는 걔보다 더 가까운 수를 대답할 수 있고 또 얘는 내가 말한 수보다 더 가까운 수를 대답할 수 있어. 한없이 더 가까운 수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걔네가 연속적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연속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자 봐봐. 이산적 수는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수는 셀 수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유한계고 무한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봐봐. 이산적이라고 해서 항상 유한한 건 아니야. 왜냐면 자연수 몇 개? 무한계.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아니 그냥 엄청 많잖아. 무한히 많잖아. 자연수도. 실수도 몇 개? 실수도 무한히 많아. 근데 셀 수 있으면서 무한계에 있는 거랑 셀 수 없으면서 무한계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뭔 말인지 알클? 그래서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로 나뉩니다. 이산적인 수들은 간격이 있고요. 간격이 눈에 보이게 있고요.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 얘는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산적 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범위가 양쪽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그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셀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라고 해도 실수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애들이 연속적인 수, 이런 애들이 이산적인 수입니다. 오케이? 이 개념 알고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잖아? 뒤에 가면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산적이라는 말과 연속적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산 확률 변수 뜻 봅시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잔량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아까 그 확률 변수 개념 있죠? 확률 변수가 뭐야?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을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특정한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켜 놓은 거. 시행의 결과물들, 표공간의 각 원소들이 하나의 실수에 대응될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거, 대응시켜 놓은 거, 그걸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확률 변수를 구성하는 숫자들이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으면, 자 봐봐, 유한계라는 건 말 자체가 유한이 뭐? 그러니까 유한계라는 말 자체가 셀 수 있다는 말이야. 개수를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 유한이라는 건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표공간 S에 어떤 애들이 있었어?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을 집합한 표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시행의 결과물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 변수에다가 대응을 시켰다. 확률 변수로 대응을 시켰는데 여기 구성원들 있죠. 여기 구성원들의 특징이 유한계이거나 아니면 셀 수 있는 숫자, 즉 이산적 숫자일 때 얘네가 유한계 혹은 여기 실제 개수가 유한계거나 아니면은 셀 수 있을 때, 그러면 얘를 이 x 확률 변수를 뭐라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근데 봐봐, 유한계인 거랑 셀 수 있는 거랑 전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닌데, 그지? 왜냐면 셀 수 있으나 무한계일 수 있거든. 우리 고등학교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다룰 때는 셀 수 있는데 무한계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원래 이산적인 수고, 이산적인 수라는 게 반드시 유한계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무한계이지만 즉 셀 수 있는데 무한계일 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즉 이산 확률 변수를 정말로 유한계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다 앞으로. 오케이? 그런 애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확률 질량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는 뭐냐면, 즉 봐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x1, x2, x3, xn. 자 봐봐, 맞아. 이산적 수가 이산 확률 변수면은 셀 수 있고, 그러면 셀 수 있다라는 게 넘버링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져요. 넘버링을 할 수 있다. 즉 걔네들에다가 숫자표를, 번호표를 붙이는 거. 너 x1, 너 x2, 너 x3. 그러면 어쨌든 xn 해가지고 끝난다고. 유한계면.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x1, x2, x3, x4, xn까지 넘버링을 해서 유한계니까 셀 수 있으니까. 실수면은 이거 넘버링이 안 돼요. 그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x1, x2, x3 얘네들이 전부 다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어떤 확률을 가질 거란 말이야. x1도 어떤 확률을 가져. 그럼 걔를 p1이라고 해보자. x2도 어떤 확률을 가져. 걔를 p2라고 해보자. x3도 어떤 확률을 가져. 걔를 p3라고 하고 p4. 물론 이게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p1과 p2가 같은 값일 수도 있습니다. 값으로서. 근데 어딘가에 대응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xn도 pn에다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p large x는 xi i로 나왔냐 여기? i로 했지? 얘가 즉 x라는 확률 변수가 xi라는 값일 때의 확률 pi, 이 함수를, 이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이런 거야. 여기서 어떤 값이 결정될 때 이 값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되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가끔씩 확률 질량 함수가
식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1을 넣으면 어떤 확률값이 나오고 2를 넣으면 어떤 확률값이 나오고 3을 넣으면 어떤 확률값이 나오는데 얘네가 규칙적이야. 이 넣은 값과 확률 그 결과 확률값이랑 넣은 값이랑 이 사이에 규칙성을 식으로서 찾을 수 있어.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미 배운 확률 질량 함수가 하나 있어. 아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요. 쌤 근데 확률 질량함수랑 확률 분포랑 차이가 뭐예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 정의만 봤을 때는 별로 아예 차이가 없거든. 근데 뉘앙스는 좀 달라.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확률 분포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전체의 대응 규칙 아니 전체 대응 상황을 보는 게 그걸 말할 때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고요. 확률 질량 함수는요, 약간 이 넣은 값과 나오는 확률값 사이의 어떤 규칙성에 대해서 물어볼 땐 확률 질량 함수를 써. 그렇군요. 매우 헷갈린다. 구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가 구분할 일 없어 어차피. 아 근데 좀 다른 점이 또 있죠. 확률 분포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는 거기 뜻에서 나와 있지만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면 확률 분포랑 확률 질량 함수의 뜻 차이가 없어. 이산 확률 변수 안에서만 보면. 근데 애초에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종류의 변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도 다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 근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아까 확률 분포 표 있죠. 그런 것처럼 전체 대응 관계를 다 보여줘야 돼. 1은 누구에 대응됐고 3은 누구에 대응됐고 5는 누구에 대응됐고 이걸 다 보여줘야 돼. 확률 분포를 보여라 라고 하면은.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확률 변수 값이 k일 때 뭐 확률 값은 뭐 블라블라블라 k에 대한 식 이런 식으로 그 넣은 값과 그 변수 넣은 값과 나오는 확률 사이의 어떤 규칙성을 식으로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 아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여기 있구나 책에. 개념 어프로치. 독립시 사건의 확률. 이게 이미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거든. 자 페이지 105 페이지 읽어보세요.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률 구하는 공식이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에 확률 구하는 그 공식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될 수 있다. 아, 자 이건 지민이다 이건 너 지민아 너 책 물에 빠뜨린 적이 아니요. 비 맞은 적이 한 장 걷어봐. 자 대표용 35 보면 불량품 3개가 포함되는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한대요. 순서대로 뽑는다는 말 없지? 그치? 그러면은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이거 조금 우리가 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운 용어들을 좀 적용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보자. 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되는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했어. 그러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 10C3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품 1, 불량품 2, 불량품 3 이거 말고도 정상 2, 정상 제품 2, 정상 제품 3 해서 정상이 몇 번까지 있는 거? 정상이 7번까지 있는 거. 여기서 3개를 택해서 뽑아. 그지? 3개를 택해서 뽑으면 표본 공간 S는 이런 애들이 될 거라고. 뭐 정상 1, 정상 2, 정상 3 이런 애들만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상 1, 불량 1, 뭐 불량 2 이런 애가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 2, 불량 1, 불량 2 이런 애가 뽑힐 수도 있고 정상 1, 정상 2, 불량 1 이런 애들이 뽑힐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졸라 많겠죠. 근데 여기 몇 개 있을까 총? 10C 3개 있을 거. 이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어떤 규칙으로 확률 변수를 만들어?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라는 규칙으로 확률 변수 x를 만들었어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불량품의 개수니까 숫자일 거고 당연히 그 숫자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뭐뭐 있는 거? 0, 1, 2, 3 있는 거. 0, 1, 2, 3. 0개일 수도 있고 3개 중에 불량품이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면? 지금 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어디에 대응돼야 돼? 정상 1, 정상 2, 정상 3 이렇게 뽑혔으면 0에 대응될 거고 정상 1, 불량 1, 불량 2 하면 얘는 2에 대응될 거고 얘도 2에 대응될 거고 얘만 1에 되고 그럼 불량만 3개도 있었네. 불량 1, 불량 2, 불량 3 뭐 이런 애도 있을 거니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px는 x 여기다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지? 이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봐봐. 자 봐봐.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래요. 자, 확률 질량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넣은 값과 나오는 확률 값 사이의 어떤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넣은 값을 일반화해서 어떤 미지수 설정을 합시다.
넣은 값 얘네들의 값을 그냥 x라고 해볼게요. 스몰 x라고 하면 자 스몰 x 값에 따라서 이거 규칙성을 가지고 확률 값을 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0시 3개. 그럼 분모에 10시 3이 오겠죠. 그지? 그러면 불량품이 x개 나와. 불량품이 x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얘를 구할 건데 자 일단 전체 10시 3인 거는 빼봐. 불량품이 x개 나오려면 3cx 그치? 3개 중에서 x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해서 고르고 나서 나머지 7개의 정상품 중에서 내가 x개의 불량품을 뽑았으면 총 3개를 뽑는 건데 x개의 불량품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3-x개는 정상일 거 아니? 그치? 그래서 정상 7개 중에서 3-x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확률 질량함수예요. 뉘앙스 차이 알크라 확률 질량함수는 지금처럼 어떤 이 도구를 만들어내라는 거. 확률을 대입하면 대입하는 족족 확률값을 계산해 버릴 수 있는 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확률 질량함수는.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자, 확률 분포는 이 전체 대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걔를 표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자, 확률 분포 x가 가질 수 있는 값 그리고 그에 대한 확률값.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0, 1, 2, 3 이렇게 있죠. 이거 확률 몇일까? 10시 3분의 요거에다가 x에 0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쓰면은 답이 됩니다.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님들이 해보시고 자 밑에 유제 있는데 얘 한번 직접 같이 풀어보자. 한번 풀어볼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래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식에서 나온 두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래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겠다.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잖아. 그럼 표본 공간이 뭐? 표본 공간이 일단 몇 개? 36개. 그리고 표본 공간 안에 원소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겨? 뭐 순서상으로 1,1, 뭐 1,2, 1,3 등등등. 뭐 3,3, 3,4, 3,5, 3,6 등등등등 6,6까지 총 36개의 순서상이 있을 겁니다. 왜 36개야? 주사위 2개인데 주사위 하나당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네요.
그럼 지은 거? 이거요? 응. 아니 만들었어. 그때 맞아? 네, 자주 안 봤는데 다음 일이. 자 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규칙성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 x를 만들어낸다고 해? 두 눈의 수의 차. 나온 두 눈의 수의 차, 두 눈의 수의 차라는 건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값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는 항상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두 눈의 수의 차가 될 수 있는 값 뭐부터 있어? 0. 0부터 있을 수 있죠. 둘이 값 같으면 차가 0이잖아. 그럼 0, 1, 2, 3, 4 몇 가지? 5까지. 5까지. 6은 될 수 없죠. 왜? 제일 큰 게 6, 근데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그럼 6, 1 해도 5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건데 얘가 이제 어떤 값들, 어떤 확률로 대응이 될 거 아니? 네. 이게 어느 값을 어떤 확률을 갖느냐인데,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0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어떤 애들이 1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어떤 애들이 2가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어떤 애들이 5가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해보자. 개수만 잘 세면 되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건데, 자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6가지 중에서 수분이 같아요. 두 눈이 같으면 되죠. 그러면 1, 1인 경우, 2, 2인 경우, 3, 3인 경우, 4, 4인 경우 하면은 지금 몇 개? 6. 6개. 그치?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자 36개 중에서 차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 1, 2. 근데 1, 2가 있으면 뭐도 있어? 1도 있어. 그 다음에 2, 3, 3, 2, 3, 4, 4, 3, 4, 5, 5, 4, 5, 6, 6, 5 하면 몇 개? 10개. 차가 2인 경우는 1, 3, 1, 3, 2, 4, 3, 5, 4, 6. 근데 얘네들을 뒤집은 것까지 하면은 총 8개. 자, 3인 경우 3, 잠깐만 4, 5까지 있어야겠네. 자, 3인 경우 몇 개 있을까? 1, 4, 2, 5, 3, 6 인데 얘네들 뒤집은 거 다 하나씩 더 있을 거니까 6개. 자, 4가 되는 경우 1, 5, 2, 6 뒤집은 거 5, 1, 6이 해서 총 4개. 그 다음에 5가 되는 건 1, 6이랑 6, 1 2개. 이렇게 되는 거. 자, 문제는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셌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야. 중복해서 셌거나 덜 셌으면은 1이 1보다 크거나 이제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분자들끼리만 다 더해서 36 되는지 확인해 보자. 6, 18, 6, 4, 2 더하면 6, 6, 30, 18, 18, 30, 36, 18, 18 더하기 18, 36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합치면 1 될 거.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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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확률 분포야. 자, 정리하면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의 결과들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숫자로 박아놓은 거, 그게 확률 변수.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확률 변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걔네들이 각각 어떤 확률 값을 갖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런 확률 변수 중에서 그 확률 변수의 숫자 구성이 이산적인 숫자들이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 값과 그에 따른 확률 값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 혹은 대응 관계를 표현해주는 함수, 걔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확률 값을 지칭해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방금 이 표현 되게 좋은데? 확률 질량 함수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지칭해주는 함수다. 오케이? 이렇게 막 뺐다 보면 가끔씩 내가 졸라 마음에 드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봅시다. 당연한 말들인데요. 자,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확률 값이기 때문에 그 PI 그러니까 여기 일단 얘 위에 표현을 봐야 되는구나. 자, 보시면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거래요. 이때 i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이때 그러니까 지금 넣은 값을 xi라고 하면 확률 변수의 값 중에 하나가 xi일 때 그에 따른 확률 값이 pi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일 때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i는 0 이상 1 이하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p1부터 pn까지 다 합치면 확률 질량 함수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다 합치면 걔가 몇이다? 1이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결국에 이건 모든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밑에 리마크 요 표현 중요합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x가 a에서 b a 이상 b 이하의 확률.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예를 들어서 p x가 1 이상 3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선 px는 1이랑 px는 2랑 px는 3이랑 더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겠죠? 확률 변수들이 확률 질량 확률 변수가 뭐 1부터 10까지다 뭐 이렇게 되면 뭐야? 그 다음 문제들이 왜 나와 바로? 풀어보자. 자, 봐봐. 대표형 36번 보면 이거 풀진 않고 그냥 말로만 떼우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일 때 걔가 k분의 x래.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식이 k분의 x래. 근데 이때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어요. 즉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어. 오케이?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 k의 값. k의 값 어떻게 구할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저 결과값들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값이라는 게 x에 1 넣으면 k분의 1, 2 넣으면 k분의 2, 3 넣으면 k분의 3, 4 넣으면 k분의 4, 5 넣으면 k분의 5인데 얘네들 다 합치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거 이용해서 k값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x가 2, 3, 4 이하래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2 이상 4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는 px가 2일 확률과 px가 3일 확률과 px가 p의 x가 4일 확률 얘네 셋의 합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k값만 잘 구해놓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건 쉽겠죠? 그죠? 밑에 문제를 봅시다. 음, 36-1번은 좀 똑같고, 자 36-2번 보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지랄맞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일 때 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얘도 이거 뭐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되잖아. 이건 그렇다 치고 얘는 일단 내비도. 자 얘 버리고 얘 신경 안 쓰고 일단 얘부터 신경 써보자. 자 왜냐면 여기 확률 질량 함수가 깔끔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미지수가 하나 껴있어.
K 값이 하나 껴 있습니다. 자, K 값이 껴 있어. 그럼 확률을 알 수 없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역이 뭐야? 1, 2랑 3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3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1 넣은 값, 여기다가 2 넣은 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은 값 이거 다 더했을 때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자 그러면 자 봐. px 1일 확률 더하기 2일 확률 더하기 3일 확률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몇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왜? 1, 2, 3밖에 없으니까. 여기 1 넣으면 뭐? 6분의 K. 2 넣으면 6분의 뭐야 6분의라고 하면서 K를 쓰고 있어요. 6분의 2K. 일단 약분 안 하고 있을게요. 그 다음 더하기 3 넣으면 K-3분의 X니까 K-1이죠. 3분의 3이니까. 근데 다 더해서 이거 1이어야 돼요. 뭐야? 너무 쉽고. 그러면 6분의 K 더하기 6분의 2K는 6분의 3K. 6분의 3K는 2분의 K네? 맞아? 그지? 이거 두 개 더하면 6분의 3K, 6분의 3K는 2분의 K. 2분의 K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 하면 2. 그럼 2분의 3K. 2분의 3K는 2K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3분의 4니까 뭐 아무튼 3분의 4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장난질 쳐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P가 밖에 있는 게 좀 어색할 뿐 P가 밖에 있는 거 빼놓고 이게 지금 P라는 그 확률 구하라는 기호 안에 있는 식이다라는 걸 망각하고 이 안에 있는 식만 보면 사실 이거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봐. 이거 뭐야? 라지 x에 대한 2차 등식이잖아. 라지 x에 대한 2차 등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하면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또 어떻게 돼 하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죠? 그럼 이 말은 이 전체를 보면 얘는 결국 어떤 말이 되는 거? p x가 2 이상 3 이하 1 확률은 하고 물어본 거랑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얘는 또 p 이게 지금 그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인 거 어떻게 알아? 얘는 x가 확률 지금 함수. 그렇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야. 왜?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px가 2일 확률과 px가 3일 확률의 합이죠. 그죠?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의 합이랑 같을 겁니다. 근데 2일 확률은 여기다 k 아까 k 뭐였더라? 3분의 4였죠. 2일 확률 이거잖아. 3일 확률 이거고. 자, 3분의 4에다 대입하면 뭡니까? 9분의 4. 그지? 여기 3분의 1k잖아 얘. 3분의 1k인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니까 9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k-1인데 3분의 4 빼기 1은 3분의 1. 3분의 1은 9분의 3이네요. 그럼 얘는 9분의 7 이렇게 돼요. 오케이. 할만하죠? 네. 네. 109페이지 보면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짓이고 하지 맙시다. 문제 읽어보세요. 풀만하겠지?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는디 남자 4명 확률 질량 함수 구하는 것만 해보자. 남자 4명 여자 4명 여자 3명 있는데 이 중에 3명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문제 다시 읽어보면 남자 4명 여자 3명 중에서 3명 뽑을 거예요. 총 7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그 중에서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럼 이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어떤 집합이어야 돼? 누구를 원소로 가죠? 확률 변수 x는 3명 중에 남자의 수니까 0, 1, 2, 3밖에 없을 거예요. 그지? 맞아? 자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자 그럼 뽑힌 수를 x라고 해보자. 자 px
P 라지 X가 나올 확률을 자 X명 뽑힐 거예요. 자 전체 몇 가지? 73 중에서 이거 아까랑 거의 똑같죠? 73 중에서 남자 몇 명 뽑혀야 돼? X명 뽑혀야 돼. 그러면 4C X 곱하기 3C 3 마이너스 X 이거죠? 이 확률질량 함수겠죠? 조금 매너 있게 이거 계산까지 해주려고 하면 계산할 수 있긴. 쌉불가. 가능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팩토리얼 표현으로 바꾸면 별로 관심 없고. 자, 그 다음에 오씨 이거 하다 보면 끝나겠는데? 근데 확률량 함수 구하려 했는데 아까처럼 그 C 들어가는 상태로 있으면 그대로 냅둬도 돼요? 자, 연속 확률 변수 갑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 좀만 쉬었다 하자. 맞춰놓고 맞추고 싶어. 무섭게 생겼다. 세상에. 저런 거